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중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안대로 예산안 심사 순서를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1항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와 정책개발실, 감사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와 정책개발실, 감사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 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쪽하고 26쪽, 사학면에서 80쪽하고 358쪽 객실 이용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객실 이용료 세부 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전에 제출했던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숙박 이용 시설을 보면 월별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대전 외부에서 객실을 이용한 부분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는데 사유를 파악했는지 확인 바랍니다. 특별히 사유를 파악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객실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사회관리자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 좋은 이미지로 그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객실은 연중 12개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에 따라 이번에 객실 이용료 세입 부분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지 방문객이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객실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예산이 26쪽 오케이션 공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워케이션하고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일을 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 소통 공간이라고 2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객실 이용자분들이 그 휴식을 위해서 왔을 때 워케이션 공간을 활용해서 그 프린트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숙박하러 오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네, 그런 의도였습니다. 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집과 사무실에서 태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새로운 근무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원의 제안을 수용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왕 수용할 것이라면 제대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워케이션을 추진하겠다고 설치하는 것이 욕조기 2대와 소파 1대, 프린터기 1대 맞습니까? 네, 건식 조급기입니다. 예. 건식 조립. 네. 그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조격기 한 대로 다, 두 대로 다 충당이 되나요, 이게?
예, 많은 분이 이용하실 건 아니고요. 네. 그 2대이면 충분할 것 같고, 일단 습식이 아니고 건식이라서 네.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워케이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지금 설치하는 사항들만으로 주장하는 워케이션이 효모나 마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의도를 한다면 충분한 공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 객실을 뭐 예를 들어서 워케이션 공간을 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있어서 현재 활용 가능한 공간인 주민소통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충분한 양이나 그 면적이나 이런 확보된 건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원이 찾아본 워케이션 관련 대전 내 다른 자치구 사례를 공유드리고 유성구는 성북동의 숲 치유를 테마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생태 하천, 숲속 야영장, 트레킹 코스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개인 및 소규모로 사용 가능한 회의실이 있는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대덕구는 장동의 개족산 농촌 체험 휴양 마을과 협력하여 체험 관광 체험과 워케이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그 내용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럼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기 뿌리 공원에서는 그 치유의 숲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그런 거는 지금 힐링 아카데미라고 해서 네. 거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체험할 수 있는 코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그 의도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단순히 못 들어진 말을 사업 계획에 포함한다고 해서 그게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케이션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궁색함, 이왕 한다면 적당한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정책개발실 본예산 설명자료 16페이지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 좀 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생활인구의 개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생활인구 정의는 이 근거법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돼 있습니다.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시행령하고 행안부 장관 고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인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그다음에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그 정기적 교류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 이상 체류하며 1일 동안 총합 3시간 이상인 사람, 보통 이 사람을 체류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체류인구를 합해서 생활인구를 합니다. 근데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면 그것도 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나? 이게 사실은 그 뭐 일본 같은 데서는 관계인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뭐 확정적으로 이게 꼭 이런 사람만 생활인구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정부에서는 그 월 1회 그럼 이상 유동인구도 포함된다는 거네요. 그럼 유동인구 중에서 3시간 미만은 그러니까. 빠집니다.
3시간 이상 체류해야만 생활인구로 포함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주민등록은 서구에 있는데 네. 직장이 우리 중구에 있다. 그럼 이분은 아무래도 최소 하루 8시간 이상 우리 중구에 체류를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생활은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인구들을 카운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통계청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생활인구의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중구의 경우 관심 지역이라 데이터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 시간 등 수치가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인구 데이터는 네. 그 내년에 그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건 유동인구하고 매출 관련해서 그 두 가지 데이터만 지금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유동인구를 하지 않고 생활인구로 그 데이터를 구매할 지금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현황 조사 및 분석과 생활인구 증대 방안 도출 및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200만 원의 예산에 4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이러한 작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지난 10월 22일 날 생활인구 정책팀도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움직임이 변화된 게 이제 생활인구를 계속 좀 그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데 그 산정 자료에 넣는 것도 하기 때문에 비록 2,200만 원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아마 저 개념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방향을 증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 잡는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정책개발실이 조직 개편을 위해서 부서가 생겼는데 지금 한 얼마나 됐죠? 지난지가? 지금 올 연말 되면 1년 반 됩니다. 지금 뭐 직원들 일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개발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명 결혼인 상태고요. 물론 뭐 우리 중구 전체가 지금 실가별로 다 한두 명씩은 정원이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개발실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본회의원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그 지금 인원이 지금 정책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하고 그다음 실무자 2명 있는데 1명은 서무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1명이 지금 공모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데 그 정책을 뭐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좀 그 있습니다. 정책 개발팀인데 정책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업무하고는 좀 상충이 안 되고 조금 언밸런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본회의원은. 네. 생활인구 정대 전략 수립 용역은 중요한 과제이나 현재 제시된 예산과 용역 기간 내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데이터는 이후에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초 데이터 역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용역 속에 그 과학지수에 그것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박 겉핥기식 결과를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기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생활인구가 지금 계속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제 생활인구 정책팀도 팀장하고 실무자 1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하여튼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본예산 설명자료 11페이지 정책 공모전 포상금 좀 보겠습니다. 네.
포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도에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이미 종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접수된 제안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전체 최종 접수된 거는 103건이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소관부서에 검토 자료로 한 거는 83건이었습니다. 아, 100건이 예. 아니고 103건이에요, 지금?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0건은 네. 비제한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거는 소관부서 배정한 건 83건이었고요. 그다음 소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나온 게그 추진 가능 및 장기 검토가 44건이었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소관 과장들이 7명이 그 검토를 했을 때 7점 이상 건이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한 거는 13건 중에 7건을 그 포상하도록 됐습니다. 시상식 및 표창 수여는 진행되었나요? 그 사실상 그 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냐면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동일인이 뭐 20건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서 할 예정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민간인이 2명이었습니다. 총 7건 중에서. 근데 공교롭게 민간인 2분이 한 분은 서울에 거주하시고 한 네. 분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는데 뭐 참석이 좀 불가하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5분이 우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만 시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선정 기준이라든가 제안 심사 기준이라든가 뭐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총 7건 중에서 네. 그 특별사항 하나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요거 이 부분은 이제 그 민간인이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단순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고향사랑 그 기부 참여자를 대상으로 네. 참여 후기를 좀 공모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들이 그 아마 이제 그 실무 과장님들이 검토하시고 제안심사위에서 최종적으로 할 때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사실 보기에도 야 이게 과연 뭐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에는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게 그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바닥에 왜 그 유도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게 지금 현재는 전국에 다 확산이 돼서 다 그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 후기를 공모하면 아무래도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는데도 좀 더 그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분이 이제 특별상을 받으셨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 나머지도 뭐 좀 설명드릴까요? 하게 또 뭐 작은 생각이 또 큰 일을 할 수 네.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각 제안이 적합하게 평가되었는지와 별도로 보통 이러한 시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별도로 게시하고 시상식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상식도 따로 없는데 어느 순간 해당 게시판에만 조용히 게시되면서 따로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발표가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상식을 하든 홈페이지를 배너로 띄우든 공개적으로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내고 뭐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조용히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공모에 대한 절차와 심사 기준, 시상식 진행 방식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며 향후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53페이지 정책 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 좀 보겠습니다. 정책 연구 시간제 임기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문 당과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구가 맡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정책개발실의 정책자문단 지금 현재는 이제 2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정책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일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주시는 거고, 저희가 지금 그 정책 연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세 분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각 분야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분권 정책 분야하고요, 경제문화 정책 분야,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는 통합도로 정책 분야, 이렇게 세 분야를 해서 이분들이 그 상시적으로 네.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동향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한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그 자문단을 보면은 뭐 카톡방이라든가 SNS 그런 대화방이 있는데, 그 자문단들께서는 진짜 정책이라든가 필요한 정부에 필요한 부분 그런 상황에서 조언이 필요하고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특이한 데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 개발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장님이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사실 저희들도 좀 이렇게 그 순수한 정책 자문단의 활동이 네. 조금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 정치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그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그 이제 앞으로 업무 연락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책개발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는 건 본 의원도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저희들 설명자료 7페이지 네.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 네. 평가위원회, 네네. 그게 이제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이죠. 예. 그 관련된 부가 예산이죠. 그 위원회 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제한수 평가위원회. 예예예. 이 용역 계획이 네. 6개월짜리죠. 네네. 용역이 네네. 2월에서 7월. 네. 근데 제한수 평가위원회 집행 시기는 4월이에요. 요거는 저희 죄송합니다. 저 용역 중간에 제한수 평가를 하시는 이거 게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유엔하고 국가정책으로 17개의 과제가 지금 지속가능 발전 그 과제로 도출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구 저희 지역하고 이제 연계성을 찾아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이제 수립한다는 용역인데, 네. 그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혹시 개발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 연구 용역 팀에다가 그냥 던져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12월에 시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기본 전략이 나오면 그거에 연동하고 아무래도 시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나오면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시킬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파트를 그 사회 경제 이제 뭐 복지 이쪽에 포커스가 가 있는데, 이 시에서 이 우리 구를 바라보는 이 시각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또 방향성이 조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부 파트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에서는 일단 제시된 거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전략은 4대 전략이었습니다. 뭐 삶의 질, 그다음 환경, 경제, 사회 분야 있었고, 이제 16대 과제, 그다음 성과 지표는 72개 지표가 나왔었고, 이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는데 그 시 정책하고도 연계할 거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만의 무슨 고유 무슨 사업 부분도 발굴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시의 방향하고 우리 방향하고 틀리면 어떡하시냐,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서로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제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제 뭐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이제 뭐 환경 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복지에서 일부 이제 의무 복지 비율 부담한다든가 이제 정책 방향에서는 같은데 구정 방향이 지금 현재 시 방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NGO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체감할 수 있는 방향성에서 이 계획안이 나와야 이게 향후 20년 또 짧게는 5년 안에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 네.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이제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마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이제 자료를 본 의원이 받아봤어요. 이제 공모사업 신청한 거라든가 발굴한 사업들. 이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그 지금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 행안부에서 고향올레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인구 감소 지역하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한해서 이제 그 교부세를 한 200억 정도 해서 지자체 23년도에는 21곳, 그 24년도에도 열 몇 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전은 2년 연속 그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해당 지역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물론 뭐 대전뿐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신청을 안 했지만, 또 하나는 그 선정된 지역들 그 사업들을 본 의원이 이제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호에서도 충분히 한번은 생각해 볼 만한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좀 대다수 많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부분들, 저희도 뭐 휴문화 관리 사업소도 있고, 그다음에 제2뿌리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매칭이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청한 이력도 없고 이제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공모사 이제 연구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이 뭐 그 하시는 분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이라든가 이 기간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괜찮은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 평균 보통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우리가 먼저 좀 어느 정도는 가시기 노력을 좀 하고 나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용역에서 갖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고향올레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청이 없었다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고향올레 사업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신청이 우리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게 아마 문체부 쪽 아마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네. 그게 보통 한 그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치구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신청조차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이 아마 그런 거 아니었나 좀 싶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는 이 지원이 되는데 보면은 뭐 부산 해운대도 있고 울산 동구도 있고 뭐 강원 평창 이렇게 뭐 자치구들도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인구 감소 지역하고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평가 결과에 보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미신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전은 신청이 가능한데 위신청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활인구 확대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그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네. 이거가 이제 사업 설명회 같은 거를 한단 말이죠.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은 행안부나.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50개, 60개 지자체가 이제 이런 이 사업 설명회나 교육을 가서 들어보는 것도 저는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강사님들을 불러다가 이런 대응 사업, 공모 사업에 관련된 그 교육 한두 시간짜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모사업 사업 설명회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설명을 듣고 그걸 가져와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저희도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매칭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 계획도 그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중앙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해달라 이런 역량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역량들이 축적되고 직원들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공모사업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분야가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사업 내용이. 네. 두 지역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 은퇴자 마을 조성. 예, 예. 요 5개의 이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지자체들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주제별로. 근데 이 주제 선정이 쉽게 말하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감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행안부에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역으로 이제 중앙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그 정책 공모 관련돼서 이제 교육비도 예산에 이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모 사업을 다 우리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저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모 사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개발실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해서 그런데 참여도 해보시고 또 거기 가면 또 타 지자체 분들하고 교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그 아이디어라든가 또 이제 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정책 개발실에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또 중요한 부서죠. 네. 중구의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지 인구가 우리 중구에 더 유입될 수 있을까 굉장히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정책 제안, 공모 사업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정책 자문단도 있고 또 업무 추진 여비 정책 발굴에 대해서 또 정책 공모전도 있고 인구 정책도 하고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요즘 이제 다시 인구 감소 지역 기준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국회 예산 정책처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선정 기준으로 인구 감소 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수 선정 항목 관련 법령에서 인구 밀도 주간 인구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또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재정 자립도를 인구 감소 지수 선정 항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가 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됐습니다. 우리 중구는 간심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부금을 또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기업에서 직접 수령을 하고 저희는 이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16.5%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데이터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네. 근데 어디 지방자치를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10.9% 된 데 있고 11%도 된 데 있고 이 충남의 9개 시군이 재정 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됐습니다. 우리 중구로 지금 쩡쩡하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책 자문단 또 인구정책위원회 우리 또 정책개발실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계속 연구해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을 도출시켜서 중앙정부에다가 과감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또 구청장도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 지역이 됐는데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예산을 좀 많이 받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도심으로 있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공동주택이 좀 지어지니까 인구가 좀 느는데 이런 데 대해서 구청장 또 이 정책 자문단 인구정책위원회 또 정책개발실이 합심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과감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 공감을 하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금 그 개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에 보면 감소 지역만 정의돼 있지 사실상 관심 지역은 법상 정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 관심 지역도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그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그 발굴해서 그 중앙이나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인구가 자꾸만 수도권으로 이제 모이는 이유는 돈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가잖아요.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정책 개발실에서 인구가 우리 중구에 정말 머물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지금 어디 구청장 어디 지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기업체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우리 중구의 기업을 우리 중구로 와서 좀 해주십시오. 어떠한 뭐 지목을 뭐 변경시킨다거나 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책개발실은 끊임없이 이런 걸 구청장한테 제안하고 또 구청장이 그런 걸 받아들여서 같이 중앙정부에 제안할 건 제안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청장님 잘 보자 해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네네. 본예산 설명자로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식 문화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8,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장님. 네. 예산이 통과되면 이걸로 어떻게 예. 880만 원? 예, 예, 네, 예. 어떻게 이걸 하실 겁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 반부패 청렴 홍보물 그 제작하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렴 관련 문구가 이제 청렴한 중구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그 문구를 가지고서 어떤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 홍보분이 또 직원들에게 그 배부함으로 인해서 청렴한 어떤 그런 실천 문화를 의식을 제고하고 또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제 주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청렴 관련 그 보조 배터리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직원들에게 이제 했는데 아직 이제 예산이 세워지면은 내년도에 그 직원들 보통 설문조사를 좀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선택을 해서 그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타 굴을 보니까 뭐 주량 팔찌라든가 이렇게 회식할 때도 뭐 그런 거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실장님이 감사실로 가셔가지고 우리 중구의 그 청렴한 중구 그리고 또 사고 없는 중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자료 37페이지,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효문화 뿌리축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그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어쨌든 일단은 그 물가 상승률이 좀 뭐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됐던 게 문중 퍼레이드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인 이제 지원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중에서도 좀 요구가 있고 해서 좀 실질적인 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그 입상자들에 대한 그 상금을 좀 올려주든가 해서 좀
인센티브를 좀 문중한테 많이 좀 주자 뭐 그런 얘기가 막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는 또 물가 상승률에 의한 뭐 그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등이 그 증액이 돼가지고 그 특히 뭐 축제 이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질서 유지 측면에서의 시설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홍보 같은 거 이런 측면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문중 그 깃대가 있습니다. 깃발이 그게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 좀 그 교체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출연료라든가 뭐 시상금 이런 게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 동결을 하다 보니까 뭐 그쪽에 그 불만도 있고 뭐 계측기 뭐 유지 보수료가 좀 일부 뭐 인상된 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증액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비 문화관광 축제로 현재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참고 대상이 12가 그동안에 이제 2억 금년도에 2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한 5천만 원이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1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올해 사업 한 거에서 그러니까 2024년도 이제 사업 계획을 8억으로 해서 잡았었잖아요. 올해요? 네. 예. 그거 대비 정산 혹시 다 하셨어요? 청산 완료됐나?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네. 아,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예. 그 정산 완료된 세부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네, 네, 네. 그 지금 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축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하고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면서의 감되는 부분도 좀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면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감대는 부분은 워낙 뭐 지금 저희 올해 같은 경우 뭐 의원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좀 방향성이라든가 이러한 뭐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많이 했고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어쨌든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말씀드리면 워낙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그 외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1억을 부득이하게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이 산출이 이제 지난해 했던 거 결산 대비해서 네네. 그 산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그 정산 자료 좀 예. 저희들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음식 부스를 운영을 하고 그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줄어들고 성과 보고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뭐 지역과 상생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리고 지역 상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들은 거의 참여율이 없고 그러니까 음식 부스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 시장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가만히 안 된 것 같고 일단은 이 일반 업종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들도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저쪽 체험 부스랑 이 본 공연장이랑 이 거리 문제, 괴리 문제가 계속 이제 지난해부터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동선을 유지시켜 줄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이제 몇 차례 그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저희들 산서공원 쪽에 이제 무장의 그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이제 그게 아마 산림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효나 관리 사업소도 그렇고 뿌리공원도 그렇고 이 직접에는 이제 어르신들이랑 임산부 그다음에 보행 약자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 좀 하고 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자원봉사 부분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데 부분에서는 좀 이 올해 이제 2025년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테일리케이션 투어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데일리케이션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이렇게 그 상황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뭐 우리 지역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 로컬 명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보문산 낭만길이라든가 태미올해라든가 뭐 태미 벚꽃 축제라든가 신채호 상가라든가 뭐 어쨌든 이러한 우리의 그 지역 명소를 활용해 가지고 그 데일리케이션이라도 일상을 공유하는 투어를 이제 계획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최근에 이제 젊은 층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인기가 많이 있고 뭐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측면에서 좀 우리 지역 내에 이러한 관광 명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에 그렇게 투어할 만한 그 장소가 뚜렷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제 그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우리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하나이글스가 홈구장으로 쓰면서 연일 10,000원 행진을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외지인이 한 이제 한 25%, 뭐 30% 이렇게 잡거든요. 원정팀 응원객이. 뭐 그래서 외지인들이 또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야구장 하는 날 같은 경우는 원정팀 응원복을 입고서 이쪽 대흥동으로 이제 막 쏟아져 내려오는 막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성심당 쪽에도 외지인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사실 저희 측면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좀 잡아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관광자원 종합개발 계획도 이제 좀 용역을 해서 좀 이러한 저러한 거를 좀 가미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기획회의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성심당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본회의도 뭐 그 앞에 자주 가보지만 거기 뭐 1박 2일 뭐 숙박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 날만 와가지고 야구 관람을 하고 대부분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또 그 둔산이나 뭐 이런 신도시에 비해서 또 뭐 의원님도 자주 목격을 하시겠지만 점심때 돼서 이제 막 줄을 서서 먹는 그런 음식점이 최근에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어쨌든 홍보가 근데 그게 또 우리 중구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직원들 통해서 알아보면 다 외지에서 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어쨌든 좀 이러한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묶어놓고 한다고 하면은 뭐 예산에 또 저희들이 한 2천만 원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또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러한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 홍보인단이라든가 해설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에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럼 그분들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좀 유치를 해가지고 그 같이 그런 거는 하는 걸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물산 프로젝트도 조금 연기됐죠. 보물선 프로젝트는 현재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타워라든가 이런 건 진행 중인데 그 케이블카가 이제 민간 쪽에서 이제 그 포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 시에서 직접 핸들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성심당, 뭐 관사촌, 그다음에 보문산, 야구장, 뭐 이런 곳을 잘 꾸미고 가꿔서 사람들이 입소문 나가지고 와서 구경하고 볼 수 있도록 문체과에서도 세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제시된 계획이 대략적 수준에 거쳐 구체적인 평가가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본래 디테일케이션의 개념을 고려할 때 현재 체험의 투어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잘 하셔가지고 그냥 이게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걸로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로 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의 대행사 선정 과정과 방문객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입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주식회사 마인드 디자인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가격 평가에서 불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행사 실적, 재정 공시, 인력 구성 등 정량 평가에서도 불리한 상황에서 서울 소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축제 참여 인원은 지난 2020년과 23년 각각 약 3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올해는 약 24만 명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기획의 부족을 지적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합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왔던 행사장 안내 및 주변 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했다는 평이 있었고 안내 요원이나 축제장 내부의 주차 문제에 대한 말도 나왔습니다.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는 중구를 대표하는 핵심 축제이고 그러나 올해 축제는 많은 주민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축제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이제 축제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좀 방향성을 그 축제 출연진에 대한 라인업에 대해서 네. 사실 그 지향을 많이 했습니다. 대형 가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하면은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소요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가수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김석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그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쪽에 사실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그 참여 인원이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뿌리 축제 하는 날 토요일 날 대전 지역의 그 유명 가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대규모 콘서트를 또 진행을 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특히 좀 많이 그 관람객이 감소됐고 원래 보통 보면은 토요일 날 저녁 때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이제 또 그분들도 대형 콘서트를 그 유성이나 이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저는 이제 사실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뿌리 축제를 한 7, 8번 치렀는데 그동안에 그 라인업을 사실 대형 가수 위주로 맞추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제 생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인원이 감소를 한다든가 뭐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좀 지역 그 가수를 쓴다든가 뭐 지역 상품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포커를 맞추고 내년도에도 그 사실 그 의원님 평상시에 저희들도 뭐 의원님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만 지금 뭐 김석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상의해가면서 좀 좋은 쪽이 뭔지 긍정적인 면을 잘 파악해서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유명 가수들을 출연시켜서 그 가수들의 팬들이 많이 와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나 이번에는 뭐 유명 가수는 안 왔지만 그게 대해서 인구가 좀 빠졌다라고는 하는데 그 추진하는 업체도 좀 미비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축제라는 거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또 팩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약했다라고 본의원은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그 김석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억 원이 이제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1억 원으로 정액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 근거를 내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어쨌든 금년도에 이제 12 보조가 네. 현재 예측할 때 거의 뭐 5천만 원 줄은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 예산에 있어서 이제 5천만 원이 그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1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금년도에 뭐 의원님도 뭐 잘 아실 거예요. 뿌리축제 많이 보셔가지고 그럼 문중 퍼레이드 할 때 이제 문중에 대한 그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현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시상식 금액이라도 좀 높여서 그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문중들이 막 말도 그러니까, 가져오고 본 의원도 네. 어쨌든 그 뿌리 축제 그 개념이 네, 네. 문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 예, 의원도 예. 찬성을 하고요. 네, 네, 네. 뿌리 축제를 하면서 그 외부 식당들도 많이 유입이 와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연관된 부분 말고 네. 외주에 있는 가게들, 업체들이 들어와서 예. 더 많은 판매를 올리고 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혐오나 뿌리 축제는 전국적으로도 독창적인 정체성을 가진 축제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행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재점검하여 유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제 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주변 환경 정비, 안내원 사전 교육 등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지역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자로 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본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랑 마라톤 행사로 대전 및 전국 단위의 마라톤 연맹 또는 관련 협회에 사전 수요 조사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 자문을 진행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트레일러 러닝 및 산악 마라톤 분야의 주요 트렌드나 타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조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라며 본 사업은 정책 제안 공모전 등 주민 아이디어 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네네, 정책, 예, 예. 정책 주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지자체에서 실현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대회의 예상 참여 인원은 몇 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네. 예측할 때는 2,5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을 구에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닙니다. 산악 마라톤의 특성상 코스가 산림 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나 보문산 산길은 협소하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몇천 명의 참가자가 함께 달린다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안전요원 및 자원봉사자도
평지보다 더 좁은 간격으로 촘촘히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흙길 구간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야자 매트 설치, 미끄럼 방지 및 코스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대전광역시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나 사전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요 사항도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문산이라는 우리의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5개구 중에서 또 마라톤 대회가 없는 데는 우리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그 보문산과 연계해서 좀 특색 있게 다른 지역하고 특색 있게 그 구상을 하게. 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저희만 없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관심이 좀 선도적으로 빨리 하시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는 선도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저기 했던 데일리케이션 같은 요즘 사실 거 해보려고 마라톤이 하는데. 예산 안 들어가고 젊은 층에서는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3, 4, 5 예, 모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만들면 좋은데 지금 너무 크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하는 김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대로 잘해보려고 제대로 지금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마라톤 동호인들이나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중구에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좀 볼게요. 예, 쪽 수를 맞아. 사업명에서 294쪽. 예, 2025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이제 국이 부담하고 국비가 2억 9,400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구비가 1억 2,600만 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생활체육 이 지원 사업 국비 공모에 여기만 넣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만? 요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공모 사업은요, 그 의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개별 사업권으로 해서 이제 공모가 뜹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이 국민체육센터 뭐 장애인 시설 개선 사업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공모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타 지자체하고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들 이게 좀 봤어요. 네, 이게 봤는데 지금 뭐 국비 17억 6천만 원이 된 데도 있고 예, 이거 신청해가지고 예, 똑같은 제목이에요 이게 지금. 예, 거기는 뭐 한 두 군데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신청할 때 예. 얼마를 신청하는데 이 금액이 된 겁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금액을 신청을 여기서 할 때 하나요? 대략적으로 이 예산이 예.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예산을 잡을 때 이 4억 2천을 잡았어요? 아니면은 더 이 금액 잡았어요? 그러면 이 국민체육센터 이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건데 화장실 개선공사, 승강기 교체공사예요. 그렇죠. 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이제까지 굉장히 불편하게 지나실 건데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모든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장애인 체육회도 이제 출범을 했고
어쨌든 이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제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러한 문화 활동이라든가 체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제 욕구라든가 이런 게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체육센터 내에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엘리베이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좀 민원도 있었고 그 주민들이 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 예산 갖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좀 공모를 해서 국비를 끌어들여서 우리 지방비를 최소화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을 할 때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선정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뭐 서류도 평가해야 되고 네, 또 발표도 평가해야 되고 네, 또 현장도 평가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냥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다 평가를 해서 예, 그러면은 서류 평가할 때 예, 산출 내역을 좀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 산출 내역을 그래도 가예산 잡은 거라도 좀 산출 평가에다가 예. 아니 산출 내역에다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아, 네, 네. 이걸 좀 보니까 산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예, 예. 그냥 사업이 전 이게 통으로만 적어놨지. 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때 예, 이 서류를 낸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예. 가예산이라도 예. 그거를 본 의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며칠 전에 우리 중국 커뮤니티 센터 개소식을 네. 했어요. 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좀 미비하게 마무리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장애인 바라든가 네, 네, 안전바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뭐 추가적으로 거기 지금 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거는 어떻게 다 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봐주셨어요. 그 진입로 그 장애인 바라든가 이러한 그 미비점은 저희들이 그 추후에 그 개소식은 어쨌든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날 진행한 거고요. 네. 일부 좀 지금 현재 그 미비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바라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추가 공사를 더 진행을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3층 그 탁구장에도 보니까 예. 그 보관함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거기 그 문창동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시공자한테 좀 이득을 좀 남겨서 좀 이득을 좀 작게 하면서라도 좀 그러한 민원은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크게 이제 이 공사를 한다거나 시설 보강할 부분은 이제 없는 건가요? 네, 거기는? 현재로서 뭐 크게 뭐 손댈 부분은 없고 의원님 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좀 만족도는 체육회라든가 뭐 장애인 체육회 이분들도 다 만족해 하시고요. 어쨌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예산 성립해 주시고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감사해 하시고 그분들의 만족도는 이게 지하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하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무슨 뭐 좀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창구 개념으로 쓰면은 현재 상황에서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나 크게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장소적인 공간의 면적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저희 설명자료 5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대 참가 지원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세부 항목에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이 3천만 원이 서 있어요. 네. 이거 이제 지금 한 3년 차 들어서잖아요. 네, 25년 되면.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1회차, 2회차 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이게 도입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 대회를 2번 치러온 거에 대해서의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첫 회는 저기 한밭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했고요. 네. 올해는 그 뭐 아시겠지만 씨름 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번은 뿌리 축제 그 예비 뭐 홍보용으로 했고 한 번은 그 뿌리 축제 기간 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우리 뿌리 축제 기간 내에 그 축제장에서 하는 게 어쨌든 좀 낫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문화체육관 직원들하고 상의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낫고 종목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 씨름이 그 타 종목에 비해서는 뭐 좋지 않느냐 우리 그 뿌리 축제의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 종목을 계속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또 종목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게 나은 건지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조금 의원님들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고 싶고 고민을 같이 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안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도입할 때는 한 2개 종목 정도 네. 이제 했다가 이제 1개 종목만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잡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그 종목 단체에서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맞습니다. 좀 있는 걸로 좀 예.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방향성은 이게 처음 도입할 때부터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 효문화 뿌리 축제와 연계를 할 것 같으면은 유소년들 대회를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종목도 좀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갖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한 종목을 쭉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뭐 2개 정도를 지원한다 치면은 하나는 고착화 시켜서 계속 그 어떤 전통 있는 대회를 이끌어 가게끔 한 종목을 선택해서 밀고 가시고 하나는 이제 저변 확대 측면에서 볼 때 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대회로 이제 안착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도 전국 대회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네요. 하나는 거기서 고정적으로 하고 하나는 또 다른 종목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우드볼 경기장, 뭐 파크 골프,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관 이쪽에 보면은 중구를 전체 놓고 보면은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물론 뭐 유등천변이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다 많이 설치를 했지만 산성동이나 이제 태평동 이쪽 지역으로 해서 체육관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제 석교, 대사, 부사 이쪽으로는 문창이나 이쪽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좀 전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자 뭐 이제 뭐 계획을 좀 한번 세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이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뭐 말씀드리지만 사실 천변이라는 그 자원이 그리고 근린생활 지역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체육시설이 허가가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이제 설치가 돼 있는 지역이고 저희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중촌동 지역에다가도 파크골프장을 좀 설립을 추진을 했는데 그 금강구역 환경청에서 절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대전 천변도 이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전 천변에 이제 그 우드볼장, 게이트볼장 뭐 이런 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금강환경청에서 이제 허가를 안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편중돼 있는 상황이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지라든가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확보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뭐 그 학교 운동장 뭐 개방이라든가 뭐 저희들이 그래서 그 학교 복합화 시설에서도 문창동에다가 사실 그쪽에 유치한 것도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등기소를 활용해가지고 그쪽 뭐 노인회를 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지금 구 전체적으로 이제 하면서 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천변이 체육시설이 들어섰을 때 이제 네. 그 여름에 이제 장마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낳고 있는데 이제 그 실내 체육관 부분도 이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쪽은 이제 현실적으로 천변은 네, 네, 어렵더라도 네, 네, 네. 실내 체육관 쪽으로 좀 시설이 들어와야지 좀 균형이 좀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은행선화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석교나 부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좀 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뭐 하나 이글스 파크라는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그 이제 예전 구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 저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대사동 지역에 이제 그 소학교 하나 있잖아요. 폐교된 학교. 화교학교. 예. 그런 부분도 시하고 좀 협의를 하면은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거기만 이제 붕 뜨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좀 갖고 놓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그게 단시간 내에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니까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뭐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행정 절차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한번은 좀 계획을 한번 세워서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교 소학교 자체가 네. 사실 어떻게 해서든 처분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지금 상당히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라든가 이 인근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혐오 시설이라고 할까 그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도 사실 거기를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유 관계가 상당히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다가 포기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또 위원님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그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그 특정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좀 문제가 있어서 뭐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했는데 어려웠었다는 게 있고 그러한 그 소유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좀 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이용하다든가 민간에서 좀 뭐를 한다든가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잘 살피셔가지고 네. 이제 그 균형적으로 좀 이 지역이 이제 골고루 균형을 잡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좀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의원입니다. 예산서는 아니고요. 네. 아까 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좀 생각이 나서 그 지금 전 은행 선화동 체육회 그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네, 네. 이제 뭐 국장님 담당은 아니실 네, 거야. 네, 아마 네. 그 은행 선화동 동소관일 건데 네. 그 계획이 혹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그거는 이제 건지. 어쨌든 이제 공유재산이거든요. 네. 이제 공유재산은 이제 그 관리 파트가 이제 별도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계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여기 주차 타워가 건립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대본부인가 네. 그 동대에 네, 네, 네. 그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요즘 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든지 예, 예.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국장님 서관이 아니더라도 네, 네, 네. 좀 관찰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효문화 뿌리축제 정산 세분회요 관련한 거와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산출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